혹시 지금도 생강을 냉장고에서 꺼내서 그냥 물에 넣고 끓여 드시나요? 그렇게 드시면 위만 쓰리고 정작 효과는 절반도 못 봅니다. 더 큰 문제는 빈속에 마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속이 더 상할 수 있거든요. 요즘 손발이 차서 밤에 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 많으시죠?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이 얼음장처럼 차갑고 발은 아무리 두꺼운 양말을 신어도 따뜻해지지 않는 분들요. 혈압과 혈당이 요동치는 분들, 식사 후에 늘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한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생강이 몸에 좋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에요. 문제는 언제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같은 생강이라도 생으로 먹을 때와 쪄서 먹을 때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빈속에 먹을 때와 식후에 먹을 때도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특히 요즘처럼 추운 겨울에는 생강 하나만 제대로 드셔도 체온이 올라가고 면역력이 확 달라집니다. 상담했던 70대 분 중에는 생강 먹는 방법만 바꿨는데 겨울 내내 감기 한 번 안 걸리신 분도 계세요. 손발 냉증으로 고생하시던 분이 한 달 만에 양말 없이 주무시게 된 경우도 봤고요. 하지만 잘못 드시면 위벽이 상하고 속쓰림이 심해질 수 있어요. 생강을 진하게 우려서 하루 종일 물 대신 마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럼 위액 분비가 과도해져서 오히려 위염이 악화될 수 있거든요. 혈액이 묽어지는 부작용도 생길 수 있고요. 저는 30년간 생강과 노년 영양을 연구해온 장세진입니다. 그동안 만난 분들 중에 생강을 제대로 드시는 분은 정말 드물더라고요. 대부분 텔레비전에서 좋다고 하니까 무작정 따라 하시는데 방법이 틀리면 100번 드셔도 소용없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대로만 하시면 생강 한 조각으로 겨울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지고 밤에 잠도 푹 자실 수 있어요. 끝까지 보시면 단 한 조각의 생강이 어떻게 여러분의 몸을 따뜻하게 만들고 면역력을 끌어올리는지 정확히 아실 겁니다. 제 연구실에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절반 이상이 생강을 잘못 드시고 계세요. 그분들한테 제대로 된 방법을 알려드리면 한 달 안에 확실한 변화를 느끼신다고 하세요. 비싼 영양제 사드실 필요 없습니다. 생강 하나면 충분해요. 그럼 지금부터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도 똑같은 실수를 하고 계실 수 있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요즘 손발이 유난히 차가우신 분들은 특히 주목해 주시고요. 70세 김영수님은 늘 손끝이 시리고 밤에 잠을 설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이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밤에는 발이 차가워서 두꺼운 양말을 신어도 잠들기가 힘드셨대요. 주변에서 좋다고 하니 생강차를 하루 3번씩 진하게 끓여 드셨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 달이 지나도 손발은 여전히 차갑고 오히려 속이 쓰리고 더부룩해지면서 컨디션이 나빠졌습니다. 식사할 때마다 속이 불편하고 가끔은 신물이 올라오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생강이 체질에 안 맞나 보다 하고 거의 포기하고 계셨죠. 그러다 우연히 제가 알려드린 찐 생강 루틴을 시작하셨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했어요. 아침 식사 후 15분쯤 지나서 따뜻한 물 한 잔과 함께 찐 생강 2조각을 드신 거죠. 빈속이 아니라 식사 후에 드시니까 속도 편하고 생으로 드시는 게 아니라 쪄서 드시니까 자극도 훨씬 덜했어요. 3주쯤 지나자 손발이 따뜻해지고 밤에 중간에 깨는 일이 줄었다고 하셨어요. 양말을 2겹 신지 않아도 발이 따뜻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한결 가볍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겨울에도 얇은 양말 한 켤레만 신고 주무신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강의 효능은 이미 많이 알려졌지만 방법과 타이밍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식재료라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되고 제대로 먹으면 약이 되거든요. 여러분의 생강 섭취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를 오늘 이 영상에서 모두 말씀드릴 겁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특히 마지막에 나올 생강 보관법과 섭취 루틴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작은 습관만 바꿔도 인생이 달라집니다. 김영수님처럼 손발이 차서 고생하시던 분들이 생강 한 조각으로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먹는 게 아니라 제대로 준비하고 올바른 시간에 적정량을 드시는 게 핵심입니다. 이제 생강이 우리 몸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생강으로 100세까지 장수할 수 있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생강 속에 들어있는 진저올과 쇼가올이라는 성분은 혈관을 확장시켜서 손발 냉증을 완화시켜줍니다. 우리 몸의 혈관이 좁아지면 혈액이 손발 끝까지 잘 전달되지 않잖아요. 특히 겨울에는 추위 때문에 혈관이 더 수축되면서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생강을 드시면 이 성분들이 혈관벽을 이완시켜서 혈액 흐름이 훨씬 원활해집니다. 서울대 식품영양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매일 찐 생강을 섭취한 60세 이상 여성들의 체온이 평균 0.8도 상승했다고 해요. 겨우 0.8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체온이 1도만 올라가도 면역력이 30%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68세 윤정희님은 평생 손발이 차서 겨울만 되면 두꺼운 양말을 신고 핫팩을 손에 쥐고 지내셨대요. 그런데 찐 생강을 꾸준히 드신 지 2달쯤 지나니까 양말 없이도 발이 따뜻하고 밤에 잠잘 때도 발이 시려서 깨는 일이 없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겨울에도 양말 없이 편하게 지내신답니다. 아침 식사 후 20분 이내에 찐 생강 2조각을 드셔보세요. 이때가 소화 효소가 활발하게 분비되는 시간이라 생강 성분의 흡수율도 가장 높아요.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절대 빈속에 드시면 안 됩니다. 생강은 자극 성분이 있어서 빈속에 먹으면 위벽을 자극해서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겨울마다 손발이 차서 고생하신 적 있으신가요? 혈액순환만 개선돼도 삶의 질이 정말 많이 달라져요. 찐 생강은 우리 몸의 백혈구 활동을 촉진시켜서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백혈구는 우리 몸에 들어온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잡아먹는 역할을 하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이 백혈구의 활동이 둔해지면서 감기나 독감에 자주 걸리게 되는 거예요. 한국면역학회 자료에 따르면 8주간 생강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감기 발생률이 40%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든 거죠. 이게 단순히 감기만 예방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면역 체계가 강화되면서 각종 염증성 질환에도 더 잘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73세 이은자님은 매년 겨울마다 감기에 2~3번씩 걸려서 고생하셨는데 찐 생강을 드신 뒤로는 겨울 내내 감기 한 번 걸리지 않으셨다고 해요. 주변 분들이 독감으로 고생할 때도 혼자 멀쩡하셔서 신기해하셨대요. 지금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생강 절임을 드시면서 건강을 유지하고 계세요. 아침과 저녁 하루 2번 따뜻한 물에 생강 절임 2조각씩 드셔보세요. 절임으로 만들어두면 보관도 편하고 매운맛도 많이 줄어들어서 먹기도 훨씬 수월해요. 다만 원래 체온이 높으신 분들이나 몸에 열이 많으신 분들은 하루 한 번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생강이 몸을 데우는 성질이 있어서 과하게 드시면 오히려 열이 날 수 있거든요. 올겨울 감기 한 번 없이 지나고 싶으신가요? 면역력만 높여도 병원 갈 일이 확 줄어들어요. 생강은 위액 분비를 촉진시켜서 복부 팽만감과 더부룩함을 줄여줍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효소 분비가 줄어들면서 음식이 위장에 오래 머물게 되잖아요. 그러면 배가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면서 불편하고 심하면 체하기도 쉬워지는 거예요.
일본 노아 소아 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찐 생강을 섭취했을 때 식후 소화 시간이 평균 15% 단축된다고 해요. 음식이 위에서 장으로 넘어가는 시간이 빨라지면서 소화 부담이 줄어드는 거죠. 또 생강의 매운 성분이 위벽을 자극해서 소화액 분비를 늘리기 때문에 음식물 분해도 더 잘 됩니다. 70세 김모님은 식사 후에 늘 배가 더부룩하고 답답해서 소화제를 달고 사셨대요. 특히 저녁 먹고 나면 배가 빵빵해져서 누워있기도 힘들 정도였다고 해요. 그런데 식후에 따뜻한 물과 함께 생강 절임 한 조각을 드시기 시작하니까 한 달도 안 돼서 소화가 훨씬 편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소화제 없이도 잘 지내신답니다. 식후에 따뜻한 물 한 잔과 함께 절인 생강 한 조각을 드셔보세요. 특히 기름진 음식을 드신 후에 먹으면 느끼함도 가시고 소화도 훨씬 잘 됩니다. 다만 속쓰림이 있으시거나 위염이 있으신 분들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생강이 위를 자극할 수 있어서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는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식사 후 소화가 더디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소화만 잘 돼도 하루가 훨씬 가볍게 느껴져요. 생강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성분은 혈당 상승을 완화시켜줍니다. 식사 후에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면 췌장에서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하게 되고 이게 반복되면 당뇨병 위험이 높아지잖아요. 특히 시니어분들은 인슐린 분비 능력이 떨어지면서 혈당 조절이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한국영양학회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3개월간 매일 찐 생강을 섭취한 그룹의 공복 혈당 수치가 평균 0.5포인트 감소했다고 합니다. 수치로 보면 작아 보이지만 꾸준히 관리하면 당뇨병 전 단계에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수준이에요. 또 식후 혈당 급상승을 막아주기 때문에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고지혈증이 있던 66세 김정자님은 생강 절임을 꾸준히 드시면서 혈당 수치가 안정되고 약 복용량도 줄일 수 있었다고 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는데 석 달쯤 지나니까 검사 결과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매일 점심 후에 생강 절임을 드시면서 혈당 관리를 하고 계세요. 점심 식사 후에 생강 절임 1조각에서 2조각 정도 드셔보세요. 점심때가 하루 중 혈당이 가장 높아지는 시간대라서 이때 드시면 효과가 좋아요. 다만 이미 당뇨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신 후에 드세요. 생강이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약과 함께 드시면 저혈당이 올 수도 있거든요. 요즘 혈당 수치가 자주 변동되시나요? 혈당만 잘 잡아도 합병증 걱정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생강 속 쇼가올 성분은 염증 반응을 억제해서 관절 통증을 줄여줍니다. 나이가 들면 연골이 닳으면서 뼈와 뼈가 부딪히고 그 과정에서 염증이 생기면서 통증이 나타나잖아요. 특히 무릎이나 어깨, 손목 같은 관절 부위에 통증이 심해지는 분들이 많으세요. 노년의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60세 이상 관절염 환자들이 생강을 꾸준히 섭취했을 때 통증 지수가 20%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관절염 치료제와 함께 병행하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해요. 생강의 항염 작용이 관절 주변의 붓기를 가라앉히고 통증 신호를 완화시켜주는 거죠. 75세 박금자님은 무릎이 아파서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었는데 생강차 대신 찐 생강을 꾸준히 드시고 나서 무릎 통증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생강차를 마셨는데 별 효과가 없어서 반신반의했대요.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대로 생강을 쪄서 드시니까 한 달쯤 지나면서 계단 오르내리는 게 한결 수월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루 한 번 저녁 식사 후에 찐 생강을 드셔보세요. 저녁에 드시면 밤사이 염증 수치가 낮아지면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관절이 덜 뻣뻣해요. 다만 과다 섭취하시면 몸에 열이 날 수 있으니 하루 3조각을 넘기지 않는 게 좋습니다. 몸에 열이 많으신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해요. 요즘 무릎이나 어깨가 자주 쑤시진 않으신가요? 관절 통증만 줄여도 활동량이 늘어나고 삶의 질이 확 달라져요.
이제 생강을 진짜 약으로 만드는 조리법과 활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식재료라도 잘못 다루면 효과가 반감되니까 제대로 된 방법을 꼭 알아두셔야 해요. 우선 생강을 고를 때는 껍질이 두껍고 향이 진한 국내산 묵은 생강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묵은 생강은 땅속에서 오래 자란 만큼 유효 성분이 훨씬 농축되어 있어요. 신선한 생강보다 쇼가올 함량이 2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수입산 생강은 운송 과정에서 방부제나 보존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잔류 물질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완전히 제거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면 국내산을 선택하시는 게 안전해요. 요즘은 농산물 시장이나 대형마트에서도 원산지 표시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꼭 체크해 보세요. 표면이 거칠고 묵직한 생강을 고르시면 됩니다. 매끈하고 가벼운 생강은 수분이 많아서 오래 보관하기도 어렵고 향도 약해요. 손으로 들어봤을 때 크기에 비해 묵직하게 느껴지는 게 좋은 생강이에요. 또 껍질에 주름이 있고 색이 진한 갈색이면 오래된 생강이라는 증거입니다. 생강 고르실 때 어떤 기준으로 고르시나요? 대부분 그냥 큰 걸로 고르시는데 크기보다는 무게감과 향을 확인하시는 게 훨씬 중요해요. 생강을 사오시면 바로 천일염과 베이킹소다를 푼 물에 담가서 세척하셔야 합니다. 천일염은 살균 효과가 있고 베이킹소다는 농약이나 이물질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에요. 찬물에 천일염 한 큰술과 베이킹소다 한 작은술을 넣고 생강을 10분 정도 담가 두세요. 그 다음에는 솔로 문질러서 흙이나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시면 됩니다. 생강 껍질 사이사이에 흙이 끼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꼼꼼히 문질러 주셔야 해요. 다만 너무 세게 문지르면 껍질이 벗겨질 수 있으니 적당한 힘으로 닦아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껍질은 절대 벗기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생강 껍질 바로 아래층에 정유 성분이 가장 많이 들어 있거든요. 껍질을 벗기면 이 귀한 성분들이 다 날아가 버려요. 껍질째 먹는 게 부담스러우시면 깨끗이 씻은 후에 그대로 쪄서 드시면 됩니다. 찌면 껍질도 부드러워져서 먹기 편해요. 생강 껍질은 꼭 벗겨야 한다고 생각하셨나요? 껍질째 먹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생강을 제대로 쪄야 매운맛도 줄이고 흡수율도 높일 수 있습니다. 약불에서 12분에서 15분 정도 찌는 게 가장 좋아요. 너무 짧으면 생강이 매운 성분이 그대로 남아있고 너무 오래 찌면 영양 성분이 파괴될 수 있거든요. 찜기에 물을 넉넉히 붓고 생강을 올린 다음 약불로 13분간 찌시면 됩니다. 중간에 물이 마를 수 있으니까 물량을 충분히 넣어 두시는 게 좋아요. 찌는 동안 뚜껑을 여시면 온도가 떨어지니까 타이머를 맞춰두고 뚜껑은 그대로 두세요. 찐 생강은 생강보다 쇼가올 함량이 10배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열을 가하면 진저올이 쇼가올로 변하면서 항염 효과와 항산화 효과가 크게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생강은 꼭 쪄서 드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혹시 지금까지는 그냥 끓여서 드시지 않으셨나요? 끓이는 것보다 찌는 게 영양 손실이 훨씬 적어요. 찐 생강은 절임으로 만들어두면 1년 내내 보관하면서 먹을 수 있습니다. 식초 2에 설탕 1 비율로 섞어서 절임액을 만드시면 돼요. 식초는 현미식초나 사과식초를 사용하시는 게 좋고 설탕 대신 올리고당을 쓰셔도 괜찮아요. 찐 생강을 얇게 썰어서 유리병에 담고 절임액을 부어서 밀봉하시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물기가 완전히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기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거든요. 생강을 찐 다음에 키친타올로 물기를 완전히 닦아내고 병도 깨끗하게 소독해서 말린 후에 사용하세요. 상온에서 하루 정도 숙성시킨 다음에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면 맛이 배어서 먹기 좋아요. 처음에는 매운맛이 좀 남아있을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맛이 순해지면서 먹기 편해집니다. 냉장고에 넣으면 오래 갈 거라 생각하셨죠? 물기만 제대로 제거하면 1년도 거뜬해요. 생강을 효과적으로 드시려면 섭취 루틴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아침 식사 후 15분에서 20분 후에 드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이에요. 이 시간대가 소화 효소가 가장 활발하게 분비되는 시간이라서 생강 성분의 흡수율도 높고 위에 부담도 덜 줍니다. 하루에 3조각 이상은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생강이 아무리 좋아도 과하게 드시면 위에 자극이 될 수 있고 몸에 열이 날 수도 있거든요. 적당량을 꾸준히 드시는 게 과하게 한꺼번에 드시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에요. 아침에는 찐 생강을 드시고 저녁에는 절인 생강을 드시는 식으로 나눠서 드시면 좋습니다. 아침에는 몸을 깨우고 혈액순환을 돕는 용도로, 저녁에는 소화를 돕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용도로 활용하시는 거예요. 저녁에 드실 때는 자기 2시간 전까지만 드세요. 너무 늦게 드시면 소화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오늘부터 이 루틴 시작해 보실래요? 한 달만 꾸준히 하셔도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생강을 먹으면 속이 쓰리고 위염이 악화될 수 있지만, 제대로 찌고 올바른 타이밍에 적정량을 지키면 생강은 혈관을 살리고 면역을 강화하는 천연 보약이 됩니다. 생강을 빈속에 진하게 우려서 드시는 분들 많으신데, 그렇게 드시면 위벽이 상하고 속쓰림이 심해져요. 반대로 식사 후에 찐 생강을 적당량 드시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손발이 따뜻해지고 면역력이 높아지고 소화도 잘 되고 관절 통증까지 완화됩니다. 비싼 영양제 드시는 것보다 중요한 건 꾸준한 습관입니다. 하루에 수십만 원짜리 건강기능식품을 드셔도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면 효과가 없어요. 생강 한 조각이면 충분합니다. 아침 식사 후 찐 생강 2조각, 저녁 식사 후 절인 생강 1조각, 이것만 꾸준히 지키셔도 여러분의 겨울나기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잘못된 섭취는 위험을 부르고 올바른 섭취는 장수를 부릅니다. 똑같은 생강인데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30년간 현장에서 확인한 방법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은 아침 식사 후 찐 생강 2조각을 따뜻한 물과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어요. 생강 사서 깨끗이 씻고 찜기에 13분간 쪄서 식힌 다음에 먹기 좋게 썰어 두세요. 아침마다 2조각씩만 드셔도 한 달 후에는 확실히 몸이 달라진 걸 느끼실 겁니다. 손발이 차서 잠 못 이루시는 분들, 겨울마다 감기에 자주 걸리시는 분들, 소화가 안 돼서 식사 후에 늘 답답하신 분들, 무릎이나 어깨가 쑤셔서 움직이기 힘드신 분들, 오늘 당장 시작해 보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실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생강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되는 음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생강에 꿀을 더하면 어떻게 되는지, 생강과 대추를 함께 먹으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생강과 레몬을 조합하면 면역력이 얼마나 높아지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다음 영상도 꼭 보시고 여러분의 건강 루틴을 완성하세요.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방식으로 생강을 드시겠나요? 아침에 드실 건가요? 저녁에 드실 건가요? 찐 생강으로 드실 건가요? 절인 생강으로 드실 건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